안녕하세요. 대구대 사회학과 이승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시민들이 예산 감시 활동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예산 낭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MCA에서 예산 감시 활동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와 관련된 대구 지역의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제보할 수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산 낭비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우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산 낭비라고 하는 거는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국민의 부담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시민의 권리로서 예산 낭비를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예산 낭비와 관련돼서 증거를 제출하고 관계기관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민의 권리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예산 감시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 예산 낭비에 관련된 제보를 하시고 일정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성과에 따라서 예산 성과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 낭비 활동은 시민의 권리로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 낭비의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 어떻게 예산 낭비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크게 기획 단계, 집행 단계, 결과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 낭비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기획 단계는 정책이 집행이 되고 예산이 설정되는 단계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핵심적인 단계는 집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단계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그 다음에 목표 대비 투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집행 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예산 낭비 사례는 크게 보면은 한 5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산이 전용돼서 잘못 사용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예산이 중복돼서 지출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공입찰 제도의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절차가 무시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단계는 사실은 이미 모든 예산이 집행이 된 이후에 시민들이 예산의 낭비를 알아채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예산을 그 자체로 줄이거나 어떤 예방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다만 다음번에 이러한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산 낭비 이 사례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버스 정류장의 건설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정류장 건설 관련 사례를 두 가지를 실제로 시민들이 제보를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집단 이주가 예정된 지역에다가 버스 정류장을 건설하는, 이거는 뭐냐면 효용성, 쉽게 얘기하면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 필요 없는 곳에다가 정책의 목표 자체를 잘못 설정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자전거 도로에다가 버스 정류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전거 도로도 사용을 못하고 버스 정류장도 자전거와 중복돼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으로서 목격을 하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굉장히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효율성과 관련된 예산 낭비 사례인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조형물과 관련된 예산 낭비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례를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꼭 우리 인근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빛풍어라고 하는 조형물이 설치비가 3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흉물스럽다, 보기 싫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철거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비 3억에다가 또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철거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또는 제대로 주민들의 수요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형물들은 결국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상당히 많은 건데 그 민간업체를 지원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너무 과도한 금액을 책정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특혜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에 10억 원을 투여해가지고 3D 입체 영상을 만들었는데 용역을 준 시에서도 결과물을 보고 이 정도의 영상물을 만드는데 10억 정도를 소요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도의 퀄리티로 어떤 영상이 나올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또 집행 과정에서 그 영상의 제작 과정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쓸 수 없는 영상물에 10억 원이 들어간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민간 업체에 대한 예산이 잘못 책정돼서 예산이 낭비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효과성의 측면에서 잘못 집행된 예산 낭비 사례로 그냥 지역 이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 로고 교체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로고가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실 수 있겠나요? 저는 사실 요거를 처음에 보고 뭐가 바뀌었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5개의 동그라미 원 중에 2개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개의 색깔이 바뀌는데 들어간 예산이 3억 5,200만 원이고 걸린 기간만 3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자, 로고를 이렇게 바꾸면 기존의 로고를 다 떼내고 새로운 로고로 바꿔야 됩니다. 교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추산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의 효과성 측면에서 로고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효용성이 있는 거고 또 그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됐을 수도 있는데 자, 결과물이 과연 효과적으로 로고 교체에 따라서 어떤 대구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왔느냐, 이건 누가 봐도 그렇지 않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자, 이런 것들은 도저히 우리가 효용성이나 효율성이나 효과성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뭐 사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민의 권리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구 IMCA의 예산검시 활동 홈페이지에 제보를 해주시면 관련 전문가들이 그거를 검토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직접 제보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대구 YMCA의 예산감시 활동에 참여를 해주시고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